국민의 후생 관련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면세하겠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니까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서 면세하겠다. 그리고 혈액 면세하겠다. 첫 번째 의료, 보건, 용역 볼게요. 다음에 이제 의료, 보건, 용역은 보통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뭐 진찰 받고 뭐 약사에게 처방전 받고 이런 걸 보고 의료, 보건, 용역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다음에 의료, 보건, 용역은 과세하시겠대요. 일반적인 의료, 보건, 용역은 다 면세인데 과세하겠다 하는 게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뭐 종전에는 부가세법이 생길 때 뭐 이런 수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열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용물을 쭉 보니까 이건 뭐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네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영역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 그다음에 축소.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여전히 면세해 주겠다. 이건 미용 목적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뭐 여드름 치료술, 탈모 치료술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봐도 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죠. 문신 제거술, 뭐 피어싱 이런 것들은 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그냥 과세되는 거 보면 그냥 일종의 성형 비슷한 것들은 다 과세구나. 남은 거 뭐겠어요? 이제 아파서 진짜 병원 가는 것만. 그 다음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영역인데 수의사는 동물병원이죠. 뭐 수산동물 이런 거 고치는 사람. 수의사가 제공하는 영역 중에서 가축이나 수산동물,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이 데리고 다니는 개, 그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 영역 이외의 영역은 다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애완견을 길러서 애완견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과세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 장애인이 데리고 다니는 개나 아주 서민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 수급자가 기르는 개를 뺀 일반적인 사람이 기르는 애완견은 애완견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는 다 과세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예전에 면세였는데 과세로 돌아서면서 조금 시끌시끌 했었는데요. 이런 사람 있지. 개를,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우시니까 개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서 나는 얘가 내 자식이야.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사람의 자식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면세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프면.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고 개란 말이야. 걔는 이게 내 자식이야, 얘도. 근데 얘가 면세로 쭉 있다가 갑자기 과세로 돌리니까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좀 있었겠죠. 그 애완견 진료비용도 엄청 비싸다던데. 그 왜 얘는 자식인데 사람 취급 안 하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과세로. 이것도 이제 돈 있는 사람이 기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겠죠, 나라가. 그 다음에 혈액, 피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혈을 받으면 저것을 과세시키는 건 좀 이상하죠. 피를 수혈했는데 부가세 내세요 하는 거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여기죠. 약사. 약사가 제공하는 의료 보건 영역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밑에 내려와가지고 처방전 받아서 조제해 주는 거예요. 조제. 약사의 의료 보건 행위는 조제인데 약사는 조제 말고 또 뭘 또 팔아요? 약도 팔잖아. 그러니까 약장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카스 팔고 이런 건 다 과세란 얘기예요. 예? 이건 의료 보건 영역이 아니라 약을 판매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약장사라고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공부도 해야 되겠죠. 교육 영역 면세입니다. 단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교육단체가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이나 강습소에서 뭘 가르치는 건 과세고 우리가 흔히 학원은 다 인가를 받을 거니까. 그리고 없었다가 갑자기 또 2개를 과세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별로 나쁘지 않은데. 자, 무도학원. 무도학원을 나쁘게 보나? 과세.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아닌데 자동차 운전학원.
요 두 개는 과세시키겠대요. 그러니까 좀 전에 자동차 운전학원 다닐 때는 부가세가 없었는데 좀 비싸졌겠죠. 그래서 앞전에 이 요거 있죠. 요거 생길 때 뉴스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성형수술 여자분들 많이 하시니까 쌍꺼풀 같은 거. 근데 이게 이제 곧 과세로 돌아서니까 빨리 쌍꺼풀 수술해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더 비싸질 거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 관련 재화 용역인데요. 문화 생활도 해야 되니까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면세하겠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보신 책, 도서를 빌려주는 용역, 뭐 책 빌려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 단 광고는 과세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사를 보면 신문사는 수입원이 신문을 만들어서 팔면 구독료를 받고 이 구독료는 지금 면세란 얘기예요. 근데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대기업에서. 그럼 광고료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실어주는 거니까. 이 광고는 과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광고료를 받을 때는 부가세를 같이 걷어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고 여기서 봤던 여기 약사 있죠. 약국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그 예술 창작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 창작품이나 이런 것들 다 면세하겠다. 그런데 아마추어 운동 경기니까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보러 가시는 건 다 과세다. 그 다음에 골동품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시키는 거고, 모조품은 예술 창작품이 아니죠. 남의 거 베껴서 똑같이 만든 거, 이런 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과세. 그 다음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도서관 들어가고 과학관 들어가고 이런 것은 다 부가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미술관, 박물관에 놀이시설이 같이 붙어 있다. 예를 들면 뭐 에버랜드에도 다 동물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세예요.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면세에서 설명드렸죠. 면세가 아니라 처음에 설명드렸죠.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 거기다가 이윤을 더한 게 부가가치 이렇게 더하는 가산법. 토지, 부가가치를 구성한 요소인데 공제법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서 한번 냈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과세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니까 토지의 공급, 즉 땅 파는 거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용역이죠. 일정한 인적 영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저술가, 작곡가, 그 밖에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자본이 금융보험 영역. 여러분 은행 가는 거 보험료 아니죠. 부가세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라 다섯 번째로 기타의 재화 영역. 나머지 기타 첫 번째가 우표. 옛날 사람들은 소식을 전할 때는 뭘로 했겠어요? 편지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표 면세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갔을 때 무슨 서류 뗄 때 내는 인지 때, 증지 때에는 부가세가 없다. 그 다음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복권. 그 다음에 공중전화. 예전에는 전화기 없으면 다 서민들은 공중전화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공중전화 부수도 안 보이죠, 잘. 요즘 핸드폰 다 과세예요. 그다음 가정집 전화도 다 과세고. 단 수집용 우표는 서민들이 하진 않겠죠. 돈 많아서 하는 거라고 보고 과세.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 지금 담배가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는 거의 없는데 있긴 있습니다. 거의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그 다음 특수용 담배. 판매 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는 4,500원짜리 당연히 다 과세겠죠.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이런 단체가 공급해요. 재화를 또는 용역을 공급해. 그럼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부가세를 걷으라 그러면 이거 걷어서 내야 될 거니까 그냥 면세합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즉 국가가 어떤 재화 용역을 공급해요. 이걸 부가세를 걷게 해야 되는 게 맞겠느냐.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입니다. 부가세를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가세를 걷지 않으면 일반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자가 피해가 입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국가가 공급하는데 얘는 면세고 얘는 과세면 안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체국 택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 회사 택배 회사가 있는데 얘는 과세고 우체국 택배는 면세야. 그럼 말이 안 되지. 이게 훨씬 싸지니까. 그렇게 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뺀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건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에게 걔들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나 이런 단체한테 무상으로 줘요. 문재화를 이렇게 용역을. 근데 그걸 부가세를 걷으라 그러면 나라한테 걷어가지고 다시 나라한테 내야 되잖아. 그래서 공급으로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6번. 주택법에 따른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제공하는 공종주택 내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 그러니까 이제 주택 임대는 과세인데 누가 하고 있느냐? 그 아파트에 이제 보면 아파트 앞에 보면 관리사무소 같은 게 있죠. 그럼 이제 그 관리 주체가 또는 그 각각의 동대표가 모여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는 이제 따로 있고 여기 관리사무소에 뭐 한 층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빌려줬다. 어린이집 하라고.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관리사무소든지 동대표가 이렇게 하면 요거는 면세해 주겠다라는 얘기네요. 일반적으로 무슨 부동산 임대해 주는 건 과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면세.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은 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에서 규정된 내용 중에 그냥 조세를 어떤 법에 대해서 특례를 주거나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때그때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부가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법인세 다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것들은 면세합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국민주택의 공급. 국민주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제 집의 사이즈로 보면 예전에 25.7평이거든요. 25.7평 밑으로 있는 집이 국민주택이야. 지금 이제 평방미터 안 쓰죠. 그래서 85제곱 평수 안 쓰니까 이걸 3.3으로 나누면 이게 평이야. 이 사이즈에 있는 주택을 공급해요.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 누구겠어? 아파트 건설업자겠죠.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국민주택인 25.7평이야. 요즘 아파트 값이 하도 비싸니까 뭐 이렇게 있는 집인데 서민이 사는 집이잖아요. 이게 한 3억쯤 한다 칩시다. 뭐 H건설사가 집을 지어. 근데 이게 이제 면세면 3억만 받고 팔면 되죠. 이건 서민이 사는 집이니까 이걸 면세해서 그냥 3억에 팔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30평짜리야. 서민이 사는 집이 아니다. 근데 30평짜리가 30평은 좀 더 비싸겠지. 4억. 그러면 이거 과세가 되니까 4억 4천을 주고 사야 돼요. 부담해야 돼, 부가세를. 누가? 집 사는 사람이. 근데 이 서민이 사는 집이잖아. 여기 부가세를 과세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주택 공급, 그 다음에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 면세하겠다.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 기저귀 면세고, 그 다음에 분유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